어, 크게 답변이 없는 거 보니까 모두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명 받아오신 걸 가지고, 결과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이제 결과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프 정도 이제 보여드리면서 나온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자, 요 체크리스트 하라고 한 데까지 다 하셨으면 API 진단 분석표 요 프린트를 꺼내봐 주시고요. 결과를 이제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렇게 가운데, 그러니까 30문항의 반을 나누자면 여기 13번, 16번, 14번, 17번, 5번, 18번 요 사이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누셨다면 외모, 성격, 성향 일단 합계를 여기 뽑아보셨잖아요. 개수 세워서 오라고 했죠. 가장 많이 나온 게 있으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 오른쪽 편 하단에 분석 결과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나는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있겠죠. 외모냐, 성격이냐, 성향에다가 많이 나온 것에 동그라미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체크를 많이 해줬는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고, 많이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우리가 반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외모별, 성격별, 성향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외모부터 보도록 하면 이제 우리가 위의 개수를 또 다시 한번 세보시고 아래 하단에 16번부터 28번까지 외모만 그 개수가 많은지에 따라서 어디가 많은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에가 많이 나왔다면 외모는 따뜻해 보이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의 개수가 많이 나왔다면 외모로만 봤을 때 나는 좀 차가워 보이는 사람으로 체크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격이나 성향도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격이 위에가 2번, 5번, 8번, 11번, 14번의 합계가 많다면 성격은 좀 부드러운 성격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래가 많이 나왔다면 성격이 강해 보이는 타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와 스트롱 등 동그라미를 치실 수 있죠. 자, 성격도 그렇게 해보셨다면 성향도 해보실 수 있겠죠. 위에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성향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그 이미지의 형성 요소 네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좀 행동적인 특성이 정신적 이미지가 깔려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향이 위에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의 성향은 내향적, 소극적 이런 타입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인트로. 그 다음에 아래가 많이 나오셨다면 외향적 또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로 체크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통해서 내가 나의 모습이 타인들에게, 제3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제가 그 객관적 자기 이미지 베스트 5를 뽑으셔서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작성했던 5가지와 객관적 자기 이미지 베스트 5로 나온 것을 비춰봤을 때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여기 참자 인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을 했다면 참자 인식, 즉
왜곡이 없는 나의 부분들이 한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모습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왜곡 없이 타인이 그렇게 봐주고 있다로 결과가 나왔는지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참자 인식이 하나도 겹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하나만 겹치게 나왔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왜곡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타인들은 그렇게 안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하다 보면 요 진단을 하고 나면 참자인식이 하나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까지만 나왔다면 그런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보는 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사거나 왜곡될 확률들이 분명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향,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비춰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이상적 자기 이미지라고 하는데,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오해를 살 일들이 분명 발생할 수 있다. 무엇을 고치는 것이 좋을지,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2개에서 3개 나왔다. 2개에서 3개 정도 겹친다 하신다면, 이런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 크게 오해를 사거나, 너무 달라서 내가 좀 다른 평가를 받을 확률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쏘쏘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평범하다. 그 정도면 괜찮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4개와 5개가 모두 일치했다면 정말 이런 사람들은 약간 진국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상대방들이 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 이런 분들은 왜곡 없이 잘 있는 그대로 비춰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뭔가 크게 오해를 사거나 왜곡될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자 인식의 일치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잘 비춰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 왜곡된 현상들이 있다면 그게 또 무엇인지 발견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석 결과에서 우리가 체크를 했듯이 여기에서도 외모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왔는가, 성격도, 성향도 그렇게 나왔는가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크를 하면서 반을 나누었기 때문에 위에가 많이 나왔는지 아래가 많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외모는 따뜻하게 나왔는데 성격이나 성향이 아래, 성격은 강하고 성격은 강하고 성향은 외향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니은자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니은자로. 그러니까 이렇듯이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 다 강하고 차갑고 외향적으로 나왔는데 성격만 부드럽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산처럼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V자로 그려지시는 분들 반대로 나오면 그렇게도 그려지실 수 있으실 거고 또 이렇게 거꾸로 니은자처럼 어, 거꾸로 니은자니까 외모 성격은 아래가 많이 나왔는데 성향은 위로 내향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등등등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그려지실 겁니다. 그러면 그 그래프에 따라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API 체크리스트에서는 인간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가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방향성의 타입이고요.
그 다음 두 가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분명 조금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약간 나쁘게 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 측면은 좀 개인적인 그런 타입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유형의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바람직한 성공 지향형이라고 하는 타입은 기역자로 그려지시는 분들이에요. 성격이나 외모는 다 위에가 많이 나왔는데 성향만 아래가 많이 나온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이 기역자로 그려지실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 있냐면 바람직한 성공 지향형.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내가 추구하고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시는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가지 첫 번째 타입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타입은 옹고지평이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바람직한 성공 지향형의 완전히 반대입니다. 거꾸로 니은자가 그려지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옹고지평은 외모가 차갑고 성격은 강하며 성향은 외향적이 아니라 내향적으로 요 부분에서만 조금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분들로 비춰지시는 분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옹고집스러운 유형으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옹고지평은 이렇게 거꾸로 니은 자로 그려지는 두 번째 유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무시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좋은 타입일 수도 나쁜 타입일 수도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앞서서 얘기한 옹고지평하고 무시형은 조금 어, 이미지가 나쁠 수 있다,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형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개개인마다 100% 무조건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주는 걸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좀 나의 자아의 세계가 뚜렷해서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되게 자유분방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사실 요 API 체크리스트가 미국에서 처음 이제 개발이 되었을 때 유형을 조금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유형의 타입으로 보고 당신이 지금 어느 수순에 있느냐라는 것을 좀 이렇게 진단했기 때문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무시형과 옹고집 유형을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비춰질 수 있는 분들로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원하는 방향이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자, 무시형은 외모는 차가워요. 봤을 때 차가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성격이나 행동하는 성향이 부드럽고 굉장히 좀 조용조용한 내향적인 분들은 무시형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시형 세 번째 타입이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리더십형입니다. 되게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힘이 강하신 분들로 비춰지는 적극적이신 분들. 그렇다 보니까 보여지는 외모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따뜻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성향이 강하고 외향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좀 자기주장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분들. 그래서 따뜻해서 좀 사람들이 다가가기는 친근하지만 이끌어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강하신 분들이 리더십형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명명을 지으고는 있는데 아까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프가 산 모양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V자 유형처럼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 일자 다 위에가 많게 나왔다.
그리고 아래가 많이 나왔다. 아래로 읽자. 이렇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형은 어느 유형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점검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위로 일자가 나왔는데 나는 좀 앞으로 리더십형으로 비춰지고 싶다. 그러면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외모는 괜찮지만 성격이나 성향이 위로 일자가 나왔으니 아래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성격과 성향적인 측면에서 보여지는 부분들, 이미지를 좀 반대로 바꾸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좀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유형의 타입에 맞게 내가 원하는 이상적 이미지, 자기 이미지대로 무엇을 바꾸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를 찾아가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옹고지평이 나왔는데 나는 바람직한 성공 지향형으로 바뀌고 싶다. 그래도 역시 다 반대로 바꿔야 되는 것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내가 방향성에 따라서 원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남들이 반대로 봐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르게 봐주고 있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는 척도로 이 그래프 타입 유형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개선할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것으로 이제 해보시면 되겠고, 베스트 5를 찾았잖아요. 뭐 공통순위가 있으면 6개, 7개, 8개 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유심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타입이다라는 걸 진단하는 걸 다 떠나서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보통 이런 느낌으로 많이 봐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수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좀 쉽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로만 넘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5를 찾아서 우리가 요 주관적인 거, 객관적인 거를 비교해서 참자 인식을 하려고 뽑기는 했으나, 요 단어에 대한 의미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베스트 5 나온 거를 봤더니, 예를 들어 따뜻하다, 매력있다, 배짱이 있다가 나왔다.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그러면 30개의 단어의 의미들이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그런 용어는 크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체크를 하는 입장에서 어, 체크를 해줄 때 따뜻하다를 무조건 우리가 따뜻하다 하면 저 사람 다가가기 편안한 것 같고 굉장히 표정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체크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의미로는 따뜻하다가 굉장히 인정도 있고 온정이 넘치고 누구든지 잘해줄 것 같고 너그러울 것 같아서 좋은 의미로 요 따뜻하다의 느낌이 든다라고 체크를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베스트 5 정도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다수가 선택을 했는데 특히 그게 꼭 좋은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나쁜 의미를 가지고 체크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왜? 만만해 보여서, 쉬워 보여서, 조금 누구든지 간에 막 대해도 화도 안 낼 것 같고 약간 너무 사람이 좋아 보여서 체크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해석도 꼭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수가 선택한 베스트 5 정도는. 그래서 매력 있다도 제가 이제 요 진단을 다양한 곳에서 하다 보면 요 매력 있다가 나오면 굉장히 다들 좋아하십니다. 왜? 좋은 의미로는 너 예뻐.
당신 잘생겼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센스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네요. 라고 해서 체크해 줬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타인들이 체크해 주면 더더욱 좋아하죠. 그런데 요거의 부정적인 의미는 너무 화려해서, 그러니까 튀는 거죠. 되게 막, 화려하게 꾸민 거죠. 그래서 그냥 매력 있다를 체크했을 수도 있고, 외모가 튄다, 눈에 튄다, 겉멋을, 그러니까 외모를 너무 이렇게, 어, 외모에만 신경 쓴 것 같다라고 하는 외모지상주의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력 있다를 체크해 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마냥 좋게만 바라볼 것이냐, 내가 너무 오버스럽진 않은지, 과하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쯤 되짚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력 있다가 많이 나왔다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짱이 있다. 좋은 의미. 여러분들 이제 이런 느낌으로 다 해석을 해 보실 수 있죠. 어느 단어가 나오든지 간에. 굉장히 내가 의리가 있고, 뚝심 있고, 한다면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 배짱이 있다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또 누군가는 부정적인 의미로 체크해 줄 수도 있는데, 그 의미가 좀 자기만 아는 욕심이 있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여서, 고집이 세 보여서, 굉장히 어디선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보여서 배짱이 있다를 체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좋은 의미의 해석은 다들 그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좋은 의미는 다들 한 번쯤 다 의미들이 와 닿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는 나를 예를 들어 따뜻하다를 13명이 체크해 줬는데 그 13명 중 누군가는 소수이겠지만 이런 나쁜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서 나를 그 단어에 체크해 줬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자신에 대해서 되짚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요 진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수업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은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뭐 행동적 이미지, 음성적 이미지, 정신적 이미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게 결국은 자기 이미지고,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수업이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근데 우리는 코디네이트 미학이다 보니까 이 코디네이션의 개념 자체는 약간 패션 쪽으로만 국한시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에만 국한시켜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방향성은 다릅니다. 보여지는 그 각구는 어떻게 보면 정말 패션 또는 뷰티에 관련된 내용만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한적으로 살펴보지만 나에 대해서 일단 그래도 점검하고 알고서 그 시작이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미지 메이킹 할 때는 더없이 다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현주소를 알아야 뭔가 개선할 것을 찾고, 또 개선을 할 것을 찾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현주소를 살펴보는 차원에서 해봤는데, 여기에서도 시각적 이미지 위주로, 특히 외모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 보여지는 내 모습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코디네이션의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도 배우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어떤 부분들을 나를 좋은 방향으로 가꾸어 나가고, 또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조금 가꾸어 주고자 할 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그냥 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안목들이 필요한지를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살펴보는 거, 현주소를 알아보는 거, 그런 시간들로
요번 시간이 좀 유의미하게 작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체크했을 때 합계를 이렇게 냈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체적으로 뭐가 많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체크했는지. 근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어딘가에 쏠려 있으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분명 가장 많이 나온 게 있어서 체크를 무언가에 하셨겠지만 요거의 분포도가 조금은 고른 게 좋습니다. 이게 5개씩 체크해달라고 30문항이었잖아요. 그럼 한 150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50개가 요 세 등분 중에 어딘가로 이렇게 분포가 됐을 텐데 막 절대적으로 외모에서 100, 20, 뭐 20, 30 이렇게 나왔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25명한테 5개씩 했으니까 125개네요. 그러니까 125개에서 여기가 막 절대적으로 8, 90개, 100개 이렇게 나온 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쏠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작업도 분명 필요합니다. 어,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되다 보면 분명 외적인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 처음 누군가를 딱 봤을 때 평가되어지는 요소가 시각적인 게 큰 것,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조금 분포가 필요할 거고, 반대로 하기는 그렇고, 또 다른 측면으로, 예를 들어, 외모가 현저히 개수가 적고, 성격이나 성향에 많이 쏠려 있다. 그래서 외모의 개수가 너무 없다. 이런 분들도 특히 우리 코디네이트 미학의 수업의 관점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필이 되고 있는 게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 여기에 조금 힘을 줄 필요도 있다라는 걸 발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외모적으로 봤을 때 뭔가 강점이 없는 거죠. 되게 이렇게 조금 신경 쓰고 자기 관리가 좋아 보이는 느낌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보안 현 주소도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해본, 좋은 이미지의 그 내용들을 지난 시간 마지막에도 다뤄봤지만, 세 가지로 그 순서를, 위암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주소를 알고, 참자를 인식하고, 혹시 누구나 막 100% 일치, 5개 일치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그 비율도 현저히 적어요. 5개가 모두 일치한다? 제가 뭐 진짜 10몇 년을 이미지에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음, 뭐 10명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자아와 객관적인 자아의 자기 이미지의 그 차이가 분명 조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 정도가 많다, 적다의 차이는 있어도 절대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갭을 좀 좁히는, 그래야지만 또 오해를 사지 않고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매력들을 잘 비춰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차이가 있다면 그걸 좁히는 작업을 위해서 현주소를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또 분명 원하는 내가 비춰지고 싶은 모습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성에 있어서 분명 자기 이미지 분석, API 진단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무언가 누군가를 관리할 때는 막연하게 이론적인 걸 접목해서 이거 적용, 저거 적용이 아니라, 어, 나의 현주소를 알고 필요에 따라서 잘 맞게 또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을 위해 우리가 진단을 해본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용어의 해석도 베스트 5 정도는 꼭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지에 대한, 나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과 함께 진단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제가 지금 이걸 볼 수 없다 보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 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 채팅창에 적으신 분이 없으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단 결과를 이렇게 도출을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어, 우리 명예영 선생님이 나가셨네요. 음. 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